시원해진 게 아니라 추워졌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제, 기분이 좋은 날씨가 지금 날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이 안에서 또 이렇게, 많이 3, 40대 분들 컨택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셨지만 힘드셨죠? 네. 왜 그럴까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왜 그럴까? 왜 3, 40대들은 저도 그랬지만,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이제, 50대, 60대 되신 분들보다 이런 선택이나 아니면은, 행동하는 게 조금 더 힘들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 강의 주제를 한번 넣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넣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저를 바꾸게 만들어주고, 제 주변 사람들을 바꾸게 만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이 인큐텐의 우리 교육 시스템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줌을 이끌어주시는 네, 우리 전현무 사장님, 그리고 만들어주신 강현수 대표님, 또 저를 멋지게 소개해주신 정현성 대표님께 먼저 한다고 얘기하고 이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엑소바이옴 많이 얘기는 들었는데 도대체 엑소바이옴이 뭐지? 네, 뭐에 좋은 거지? 저거 얘기를 들어보면 저거 하나만 먹으면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 엑소바이옴은 근본적으로 우리 마이크로바이옴, 미생물 생태계를 얼만큼 잘 관리하느냐. 결국은 이 미생물이 어떤 2차 대사산물을 만드느냐. 2차 대사산물이라고 하면 힘들지만 어떤 건강한 미생물들이 똥을 싸느냐가 관건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엑소바이옴만 가지고 해결이 될까요? 네,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어떻게 내가 환경을 잘 만들어 주느냐가 중요한데요. 이렇게 우리 몸에는 건강한 생태계의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건강한 생태계의 조건이 종의 다양성이래요. 그런데 우리 엑소바이옴은 이 세 가지 산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이게 아니라 이 산만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산을 만들어줄 수 있는 생태계의 조건에서 이 미생물들이 종의 다양성을 많이 갖춰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네, 유해균보다 유익균이 우리 몸에 더 많았을 때, 이런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 이 장내 미생물은 언제부터 나와 같이 살고 있었을까요?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몸은 그냥 뭐라고 생각했었어요? 네, 인간의 몸에 그냥 DNA만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인간의 몸의 DNA는 고작 10%밖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 90%가 이렇게 장내 미생물로 이제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나는 10%밖에 되지 않고 내 몸의 90%에는 또 다른 내가 이렇게 많이 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얘네는 언제부터 내 몸에서 살기 시작을 했을까요? 이거를 또 역학조사를 해봤대요. 어떻게 했냐면 아프리카 야생 침팬지 고릴라의 분변 속 장내 미생물 유전자를 비교 분석을 해봤더니 글쎄 우리 몸에서 1500만 년 전부터 같이 공생을 하면서 살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공생 계약서를 썼는데 어떻게 됐대요? 네, 인간은 미생물에게 먹이를 공급해줘야 된대요. 그리고 미생물은 인간에게 영양분을 제공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협조하게 도와줘야 되는데 이게 언제부터 깨지기 시작했냐? 이제 인간이 10%밖에 되지도 않는 인간이 90%의 미생물한테 배신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기원전 7천년 전 공유 재배, 가축 사육에 성공한 인류가 배신을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네. 그래서 인간의 유전자는 1500만 년 전 그대로를 가지고 있지만 장내 미생물은 불과 50년 만에 격변을 겪게 되었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먹이는 미생물이 1도 없는 먹이를 먹고 있다. 음식을 먹고 있다. 그럼 아까 어떻게 됐어요? 여기 앞에서. 인간에게 건강을 유지하는 데 협조를 해야 되는데 음식을 안 주면 어떻게 돼요? 먹이를 안 주면? 네, 협조를 하지 않겠죠. 이러면서 우리가 특히 한국인들에게 급증하는 34가지 질병들이 있대요.
뭐가 있을까요? 이제 막 안타까운 뉴스들을 보면 뭐 얼마 전에 어제 같은 경우도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냥 50대 엄마가 30대 50대 암투병을 하던 엄마가 건강이 악화되면서 이제 30대 이제 뇌질환을 앓고 있는 딸을 이제 살해하고 본인도 이제 세상에 이제 끈을 놓고 이런 얘기도 있고 뭐 20대 엄마가 40대 엄마가 20대 딸을 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아지는 이유가 와 이것과도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 중증 장애 아동의 증가가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모를 뿐이지 이런 아는 것들은 뭐가 있어요? 아동 비만 아니면 암. 진짜 많이 요즘에는 암 환자들이 되게 많이 이제 늘어나고 있고요. 심지어 저희 아파트에도 30대 초반에 여자분이신데 이 뇌졸중으로 이게 반이 마비가 되셔가지고 아침마다 운동을 하시는데 지하 주차장에서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몰래 몰래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하 주차장 어때요? 위험하잖아요. 미끄럽잖아요. 이제 여름에 미끄러지셔가지고 이제 기부스를 하면서도 이제 계속 운동을 하시는 거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와, 대단하죠? 34가지 질병들이 늘어나고 있대요. 이게 어떤 것 때문에 그런가를 봤더니, 우리 혹시 GMO 음식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네, GMO 음식 많이 들어보셨는데, GMO 음식이라는 것보다도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GMO 음식은 내가 콩과 풀이 있으면, 콩하고 풀에 농약을 치면, 농약이 콩은 살려두고 풀은 다 죽이는 거래요. 그러면, 이제 딱 보시면 돼요. 아르헨티나와 한국을 이제 비교를 제가 해봤거든요. 이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직접 그 GMO 농작물을 가장 많이 재배를 하는 나라예요. 그 나라에서 봤더니 이런 아이들이 너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쵸. 정말 징그럽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옆에 있는 음식을 정말 맛있게 다 먹고 있잖아요. 여기는 재배하는 나라, 우리나라는 먹는 나라. 아르헨티나는 GMO 이제 생산국 1위. 우리나라는 GMO 뭐 음식, 식품으로 먹는 세계 1위. 각각 1위를 차지하지만 아르헨티나는 심각성을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 어떤 걸 먹고 있어요? 예, 맛있게 먹는 식탁 위에 옥시를 먹고 있다. 서서히 우리를 죽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GMO로 피해를 세계에서 제일 많이 보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점은 GMO에 대한 지식이 무지에 가까워야 한대요. 한국은 완전히 GMO 봉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때요? 우리는 이제 GMO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조금은 내가 알고 있는 사장님들이 여기에 다 들어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GMO 식품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생겨나냐면 딱 보시면 돼요. 글리포세이트, 제가 아까 말했었던 이 글리포세이트와 자폐증.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이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이미 이 ADHD 약을 먹는 아이들도 있지만, 이거는 행동장애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먹게 만들어요. 그렇지만 이 언어에 대한 문제, 틱이잖아요. 욕하는 틱도 있더라고요. 욕하는 틱인데, 그냥 4살 아이가 어떻게 욕을 하냐면, 삐, 애새끼, 삐, 뭐 이렇게 욕을 하는데 이런 욕을 하는 거에 대한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를 보고 칼로 목을 따서 죽여버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4살짜리 아이가 하는데 이런 것도 자폐 스펙트럼 안에 들어가는 아이들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무지하게 모르고 있다라고 모르고 이런 음식들을 그냥 혼자서 계속 섭취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된 거라는 거를 예견을 하냐면, 우리가, 아까 자폐 스펙트럼 같은 경우도, 여기 딱 보시면, 1950년도에 이게, 1996년도에 GMO 씨앗이 활용된 후, 이제 글리포세이트가 뿌려진 용량 50배가 증가했잖아요. 96년도. 그래서 70년도에는 이 자폐 스펙트럼 가진 아이가 10,000명 중에 1명이었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이런 아이들이 오면
모든 인턴들을 불러 모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아이들은 네가 평생 의사 생활을 하면서 볼 수 없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다 와서 봐야 된다라고 해서 했었던 게 1970년도였대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여기는 2011년도는 38명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하지만, 2021년도 자료를 보니까 21명 중에 한 명이다라는 이제 결과가 또 나왔더라고요. 근데 또 어떻게 된대요? 2032년도가 되면 2명 중에 한 명이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아이, 그리고 어른이 될 거라는 거죠. 어른들도 사회생활을 못하는 어른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는 거 아시나요? 예, 어제도 제가 만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괜찮은데 아이들이 다 20대가 돼서 정말 그 겉은 멀쩡한데 이렇게 음,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상태로 20대, 30대 성인이 되면서 사회생활을 못하고 집에서 본인만 못하는 게 아니라 부모들까지도 사회생활을 못할 수 있는 이런 현실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안타깝죠. 네. 그러면 도대체 이 글리포세이트는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첫 번째는 우리 몸에 미네랄을 킬레이션 한대요. 미네랄을 빨아들인다는 거죠. 나는 그냥, 우리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제품으로, 우리 드시는 트리플 밸런스나 이런 걸로 비타민, 미네랄을 보충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아니라 제가 제일 많이 먹죠? 근데 저만 많이 먹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그 한식을 먹는 소스에도 다 그 GMO 식품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있는 분들 다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내 유익균이 자라지 못해서 소장세균과 증식을 일으킨대요. 소장에 세균과 증식을 일으킨다라는 이런 이제 신종병도 되게 많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좋은 미네랄이 없어지면서 중금속이 그곳을 채우게 한다. 이거는 많이 그림으로 보셨잖아요. 그리고 장 누수를 일으키고, 그리고 글리신 자리를 대신 차지해서 글루타치온 콜라겐의 합성을 방해한대요. 콜라겐 생성이 억제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골관절염, 디스크 질환에 취약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항산화 시스템을 망가뜨려서 각종 질병에 취약하게 만들어버리고 또 사이토크론 450의 작용을 억제해서 간에서 해독 능력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장내 세균이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아드레날린을 생성하는 것을 방해하여서 우울증, 조현병을 일으킨대요. 이거 이제 나쁜 거는 다 하고 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이 글리포세이트, GMO 작물이 안전하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어떤 거에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닥 이렇게 실험 기간이 길지는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식탁으로 올라오기까지. 어떤 거에 괜찮았다고 얘기를 하냐면, 인간의 DNA, 10%밖에 차지하지 않는 인간의 DNA는 안전하대요. 그런데 90%를 차지하고 있는 이 미생물의 DNA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 안전하지 않다라는 결과가 나왔었던 거기 때문에 이 연관을 무시하지는 못하겠죠? 네, 이 34가지 질병들은 네, 무시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더라고요. 그럼 아까 여기에서 나왔었던 글리신이잖아요. 이 글리신은 뭘까요? 네, 글리포세이트가 글리신이 척하고 체내로 들어와서 우리의 건강을 파괴시킨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도대체 이 글리신은 뭘까? 글리신은 동물성 단백질에 함유되어 있는 네, 있는 흔한 아미노산이면서 뼈, 인대, 근육, 피부, 머리카락 등 어이구. 네, 인체 조직을 구성하는 중요한 콜라겐 단백질의 75%나 들어있는 아미노산이래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어때요? 쉽게 그냥 부딪히기만 해도 네, 뼈에 문제가 가거나 근육에 문제가 가거나 인대에 문제가 가거나 이런 일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 글리신은 글루타치온, 크레아틴을 합성하기도 하는데 여기도 글루타치온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네, 우리 이유송 박사님의 1차 항산화제, 네, 커큐민의 성분에 많이 들어있다라고 이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글루타치온은 우리의 몸을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는 물질이래요. 그리고 여기에서 크레아틴을 합성하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크레아틴 같은 경우는 근육 생성에 도움을 주고 신경학적 질병인 어디?
파킨슨이나 알츠하이머 등에 유익한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면 파킨슨, 알츠하이머 질병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과 아까 뼈, 인대, 근육, 그리고 산화 스트레스,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질병이 다 연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겠죠. 그러면 이 안에서도 또 아까 그런 게 있었잖아요. 장 속 유익균을 죽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몸속에 글리포세이트가 쌓이면 장 속 유익균인 락토바실러스 균이나 비피도 박테리움 균을 죽여서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제가 미네랄을 빨아들인다라고 얘기했는데 어, 미네랄 결핍 상태를 만들어서 이 상태가 지속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대사의 교란이 오고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대사의 교란이 온다라고 해서 우리 이번에도 보면은 세미나 때도 얘기했었잖아요. 뭐 이제 그 우리 교감신경계, 자율신경계 이상 아니면 대사가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우리 대사질환 같은 것들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또 이건 것 같아요. 불량품 단백질을 만들어낸대요. 야, 은밀하게 불량품 단백질을 생성하면서 자폐를 유발하는 것은 물론이고 암, 치매, 관절염, 당뇨 등을 유발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게 이 글리포세이트가 하는 일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또 여기서도 킬레이션 한다라는데 어떤 거를 킬레이션을 할까? 네, 망간, 코발트, 마그네슘, 아연, 철, 셀레늄 이런 것들을 이제 킬레이션 하면서 어떤 현상을 만들어내냐면 빈혈, 과잉 행동증, 아연 부족한 분들 건강 체크하다 보면 아연 부족한 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세로토닌 감소, 기억력, 학습 능력 감퇴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난 GMO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래도 내가 GMO가 나는 안 먹는다라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데요. 나도 모르게 먹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콩, 옥수수, 면화, 그리고 카놀라, 사탕무, 그리고 알팔파, 감자 이런 것들을 먹고 있는데 내가 여기 딱 보면은 안 먹을 것 같죠? 안 먹을 것 같지만 제일 많이 먹는 게 우리 콩이라고 하죠. 간장, 된장 다 드시죠? 예. 튀김, 두부도 그렇게 좋다라고 하지만 두부도 GMO 콩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알고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WHO에서는 국제암 연구에서 이제 발암 물질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네. 인체 이 A군으로 이제 등록이 돼 있대요. 인체 발암성 추정 물질. 네. 이거를 우리가 얼마나 먹나라고 봤더니 쌀로 봤을 때는 65kg, 옥수수 2.5kg, 네, 이렇게 많은 거를 먹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내 몸에 발암 물질을 쌓아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해요? 암세포는 계속해서 내 몸과 같이 자라고 있다. 그런데 취약할 때 나를 치고 온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와, 그냥 뭐 예전에는 장에만 용종이 있다라는 얘기를 더 들었었잖아요. 장, 위, 그냥 뭐 유방, 자궁, 뭐 이런 갑상선, 전립선 없는 데가 없더라고요. 예, 없는 데가 없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많이 먹다 보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미생물에게 먹이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미생물은 아까 우리가 먼저 배신을 했기 때문에 미생물도 우리를 배신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배고프니까 점막을 뜯어 먹는 거죠. 그래서 얇아진 장벽 틈으로 독소가 침투해서 염증을 유발하게 되는 게 이런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서 늘어나는 질환, 뇌질환, 아까도 얘기했었죠? 네. 진짜 이 뇌질환으로 늘어나는 게 치매가 가장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파킨슨병, 그리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 장하고 뇌는 연결돼 있다라는 게 이렇게 딱 보시면 다 거의 이제 뇌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지금까지는 아까 그 GMO 음식 같은 경우를 가장
이제 효과적으로 배출해낼 수 있는 게 십자화과 채소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먹고 있는 식이섬유가 가장 많이 배출을 해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도 해결하기에는 이제 한계성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밸런스를 위한 5단계 충분한 수분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요. 저도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결국 그분들이 가장 이제 질병에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는 분들이 물을 드시지 않더라고요. 정말 저도 안 먹었었거든요. 맹물은 비린내가 나서 못 먹겠다라고 해서 맹물은 먹어보지 않았어요. 심지어 물도 그냥 얼음물이면 먹었지 이거를 뭐 미지근한 물 이런 뭐 따뜻한 물 먹으라고 하면 안 먹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질병이 왔었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운동. 와, 제가 지금은 운동 매니아가 됐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운동을 숨쉬기 운동이면 다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어차피 한 번 살다 가는 인생 힘들게 뭐하러 몸을 놀려. 그쵸? 괜히 몸 한 번 놀렸다가 하면은 일주일 동안 근육통으로 시달리면서 더 아픈데. 그래서 운동은 정말 1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좋은 물을 안 먹을 수도 없고, 운동을 안 할 수도 없고, 예. 여기 디톡스, 기초 영양, 타켓 영양은 그냥 먹기만 하면 되지만 그 앞에 두 가지는 내가 신경 써서 꼭 해줘야 될 부분이고요. 이렇게 5가지를 했을 때 아까 우리 몸에 조금씩 조금씩 쌓이는 발암 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해 줄 수 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이제 또 와, 진짜 제가 이제 할머니들이 그렇게 돈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냥 그냥 지나가다가 길거리에서 지나가다가 뭐 이거는 영양제를 판매를 하는데 영양제가 한 통에 20만 원이래요. 근데 제가 그거를 챗GPT에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는 무슨 화려한 문구는 다 있더라고요. 뭐 제조사는 한국이고 뭐 이제 FDA 인증을 받았고 이걸 다 적어놨는데 챗GPT를 돌려봤더니 거기에 그곳에서 제대로 이제 인증을 받은 제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가게는 써 있는데, 그거를 할머니들이 얼마를 주고 사 먹냐면 20만 원을 주고 사 먹더라고요. 그 안전하지 않은 제품을. 그런데 인큐텐의 제품은 영양이 100%가 들어가 있고요. 다른 제품, 여기에서는 그냥, 와, 성형을 위한 부영제가 60에서 70%가 화학이라는 걸 떠나서 어제 그런 분들, 정말 뭘 가지고 만들었는지도 모르는 걸 가지고 드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인큐탱 제품 같은 경우는 영양만 100%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GMO의 글리포세이트가 어떤 일을 한대요? 네, 아까 이 글루타치온 효소를 방해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지속적으로 넣어줘야 돼요. 넣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에 이제 그 계속해서 발생하는 그 글리포세이트의 이제 공격에 우리가 무참하게 패해서 우리는 질병 상태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도 1차 글루타치온 같은 경우도 어떤 게 좋겠어요? 내가 한 번 먹고 배출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한 번 먹었는데 그래도 걔가 내 몸에서 하루는 일을 하는 게 좋겠어요? 당연히 한 번 먹고 바로 배출되는 것보다 내가 한 번 먹고 내가 그 스트레스를 나는 안 받는다라고 얘기하지만 내 몸에서 대사를 하는 과정에 숨을 쉬는 과정에 눈을 깜빡이는 과정에 이제 손가락을 움직이는 과정에 이 안에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활성산소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글루타치온 항산화제는 계속해서 내 몸에서 만들어지면 오히려 더 나는 건강하고 활력적인 몸을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1차 항산화제, 2차 항산화제를 보시면 되면서 우리 같은 경우는 1차 항산화제를 먹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들어있는 이 슈퍼 항산화 효소 SOD 이 3가지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SOD, 카탈라제, 글루타치온 같은 경우가 어디에 가장 많이 함유가 돼 있대요? 네, 커큐민, 그리고 녹차, 그리고 설포라판, 실리마린에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 고농축 유효 성분이 함유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는 거예요. 네, 그냥 내가 음식으로만 모든 걸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냥 코끼리처럼 먹어야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안에 아까도 얘기했었던 것처럼 이 커큐민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을 한대요? 아까도 이런 글리포세이트가 우리 몸에서 여기서도 나와 있는 게 가장 많이 발생을 하는 게 아까 뇌질환하고 관절 쪽이었잖아요. 근데 딱 봤더니 인도를 봤더니 인도는 치매 발생률이 세계 최저 수준이래요. 그리고 암 같은 경우도 희귀병으로 들어간대요. 왜 그럴까 봤더니 이 커큐민을 우리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으로 먹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었다라고 역학조사를 해본 거죠. 그러면 이 어떤 일을 하길래 커큐민이 어떤 얘기를 하길래 우리가 파이토케미칼이 4천 가지가 발견이 되었지만 이 4천 가지 중에 왜 유독 커큐민을 먹은 인도라는 나라는 이게 적을까를 봤더니 4천 가지 파이토케미칼 성분 중에 이 세 가지 작용점을 가지고 있는 거는 커큐민이 유일하대요. 그래서 더 건강한 나라가 되지 않았을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어떤 적용점을 가지고 있냐면 중금속을 잡아주고 효소를 잡아주고 활성산소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대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 이 커큐민 같은 경우는 우리 그냥 1%밖에 들어있지 않은 데다가 이 1%가 어떻게 돼요? 내 몸에 들어가면 그냥 지용성이라 바로 빠져버린대요. 그쵸? 그러면 이거를 우리 이유송 박사님이 17년 동안 연구를 한 거잖아요. 어떻게 흡수율을 높이고 지속성을 오래 만들까를 고민을 하다가 이제 결국은 이 서포트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있어야 가능하다. 이 텐큐민 S 플러스 스테비올 배당체나 감초 사포닌이 없으면 커큐민 혼자서 절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스테비올 배당체를 통해서 지방분해, 당뇨, 항균, 항염, 항바이러스 목적으로 개발이 되었고요. 감초사포닌 같은 경우는 면역세포 활성화, 해독작용, 항바이러스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여기 이 두 가지하고 봤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네. 비스테로이드제 약과 비슷한 강도의 항염증 특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항상 요 날씨만 되면 이 알레르기가 되게 심하게 와요. 알레르기가 심하게 오는데, 이게 예전 같았으면 제가 이제 장기가 부으면서 호흡곤란이 오는 정도까지 이제 알레르기가 많이 왔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얼마 전에 옷가게 쇼핑을 갔더니, 눈이 또 가렵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저는 눈이 가려우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눈이 빨갛게 되는 게 아니라 흰자가 부풀어 올라와서 이제 눈 밖으로 튀어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눈을 감을 수가 없으니까 제가 되게 막 이것 때문에 이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눈이 조금만 이렇게 돼도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저번에 눈으로 주사를 맞는다라는 얘기를 듣고, 와, 이 조금만 이렇게 튀어나와도 불편한데, 눈에다가 주사를 어떻게 맞을까? 그런데 제가 이날, 눈이 이제 흰자가 조금 불편하다 보니까, 오리진을 어떻게 먹었냐면, 세포씩 5번을 먹었나 봐요. 그랬더니, 원래 이게 되게 오래 가는데, 바로 이제 가라앉는 거를 제가 느꼈을 만큼, 이렇게 항염증 특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지속성과 흡수율을 높여주는 테스트 결과지까지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그, 아무리 좋은 거라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네, 다 알고 있죠. 근데 아무리 좋은 거라도, 아무리 나쁜 것도 우리 어떻게 해요? 먹고 있잖아요. 입에 맛있으면. 그런데 그거를 해결해 줬었던 이 독성 동태 시험. 내 몸에 들어가서 이제 피해서 일을 하고 안전하게 빠져나가는 결과까지 가지고 있다. 이번에도 보면 저 이제 파트너 사님 같은 경우, 어머님 같은 경우도 어떻게 드셨냐면 이 오리진을 한 박스, 그리고 카테큐민, 그리고 밀크시슬, 트리플 밸런스, 그리고 단백질까지 다 드셨거든요. 그런데 암 환자가 암이 사라졌대요. 원래는 2달 살 거라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암이 사라지니까 건강하게 살아 계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암 환자들한테는 아무거나 먹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독성 동태 시험까지 마쳤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결과. 어제 또 이제 우리 더 좋은 결과지도 또 이제 올려주셨더라고요. 이렇게 안전하기 때문에 한 포로 이 좋은 거를 내 몸이 아프다라고 했을 때는 한 포가 아니라 이제 조금 이런 저같이 알레르기가 심할 때는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아이 같은 경우도 둘째 아이 같은 맨날 잘 제품을 잘 챙겨 먹는 큰 아이랑 막내 아이 같은 경우는 트러블이 없어요. 근데 저희 이제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정말 말을 저처럼 징그럽게 안 듣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옛날에 저 어렸을 때 밖에 나가서 밥도 먹지 말라고 할 정도로 제가 진짜 엄마 말이라고 하면 먹으라면 더 안 먹었었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똑같이 굴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정말 잘 됐어요. 여기 눈에 다래끼가 났는데 아프대요. 그래서 자기가 화장이 안 먹는데요. 그래서 그럼 우리 집 먹어 그랬더니 안 먹더라고요. 그날은 그랬더니 그 다음날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거를 세포를 먹은 거예요. 그리고 세포 먹고 아침에 먹고 저녁에 먹었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쏙 들어간 거예요. 아니 그랬더니 바로 또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게 차라리 진짜 저희 큰애랑 막내처럼 잘 챙겨 먹으면 그렇게 불편한 일도 없는데 꼭 그렇게 말을 안 듣고 하다 보니까 키도 제일 작은 게 제가 편식을 많이 해서 제일 작더라고요. 그래서 네 말을 좀 들을 걸 그쵸? 그리고 네 좀 그래도 키라도 크게 네두 번째 이제 오리진으로 우리가 우리 몸에 있는 독성을 제거했다면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가장 글리포세이트를 이제 가장 효과적으로 빼낼 수 있는 걸 미국에서는 어떤 거를 꼽냐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십자화과 채소, 네, 그 식이섬유, 십자화과 채소라는 건 뭐 배추나 뭐 이런 브로콜리 이런 거를 얘기하거든요. 이거를 대체해 줄 수 있는 그거 먹어봐야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심지어 브로콜리 닦으려고 하면은 그 안에 그 농약 닦는데 오히려 더 심지어 이렇게 껍질째 먹는 채소들은 다 이제 뭐 껍질을 벗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더티 농산물이래요. 더티 농산물. 씻을 수 없어서 더티 농산물 1, 2, 3, 4, 5위에 오른 게 1위가 딸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걸 찾아야 돼요. 우리 식이섬유의 다양한 식이섬유를 우리가 언제부터 많이 안 먹었나를 봤더니 아까도 우리가 1500만 년 전에는 먹었는데 지금은 안 먹은 건 뭐냐면 식이섬유를 1950년대부터 급격하게 식이섬유의 섭취량이 줄고 반대로 천식, 알레르기, 우울증 등이 급증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식이섬유를 먹어줘야 되는데 저희 이제 식이섬유 같은 경우 그 오리논톡스 같은 경우는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네, 바이오필름을 제거를 해주잖아요. 바이오필름 같은 경우로 여기 딱 보시면 1번 딱 보시면 그냥 이렇게 쌓여 그 유익균들이 자기가 이렇게 쌓아요. 근데 쌓을 때 그냥 쌓는 게 아니에요. 뭐 칼슘, 망간, 마그네슘 같은 거를 자기처럼 여기 벙커를 만들어요. 벙커를 만들어 가서 2번처럼 크게 만들어요. 이렇게 크게 만들고 나면 나의 벙커가 하나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튕겨져 나가요. 튕겨져 나가서 다른 데 또 만들어요. 이렇게 바이오 필름을 계속해서 만들면서 우리 몸에서 이제 안 그래도 안 먹는 비타민 미네랄을 얘네들이 자기네 집 만드는 데 갖다 쓰고 네. 또 이걸 이러면서 더 이제 유해균을 더 많이 증식하다 보니까 질병을 만들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드는데 이 바이오 필름을 제거하고 아까처럼 네, 식이섬유가 급격하게 줄었었기 때문에 늘어나는 이런 질병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올인원 톡스. 저 같은 경우는 이 올인원 톡스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그 자가 면역 질환으로 갑상선 항진증 그리고 우울증이 심각했을 때 이 식이섬유 그때도 제가 아예 그때는 지금보다 더 안 먹었거든요. 풀떼기라는 거는 예. 일단 비린내, 풀 비린내가 나면 안 먹었었어요. 그래서 안 먹었었는데 그때 이거 한 포를 먹었는데 와, 제가 강혜수 대표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나한테 무슨 마약을 줬어? 그러니까 안 먹다가 먹어서 얘가 배출이 되니까 이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이 뇌가 맑아지는 거를 느끼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또 뭐를 청소해야 되냐면 침묵의 장기, 간의 중요성. 아까 얘기했었던 이 글리포세이트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 얘기했어요? 네, 시토크롬 P450 효소를 그 만들어지는 걸 방해한대요. 얘가 방해되면 얘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환경 독소를 해독을 해줘야 되는데 환경 독소 해독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신장 기능이 망가지는 거거든요. 간 기능이 망가지면 이 그 효소 작용을 억제하는 증거가 나왔다라고 얘기하는데 얘가 제거되지 못하게 되면 여러 기관, 특히 어디 뇌 기능 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대요.
어,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왜 요즘에 아이들이 저렇게 어렸을 때부터 자폐 스펙트럼이 많을까를 봤더니 일단 태어나자부터 콧물 찍 나오면 항생제를 먹여요. 우리나라는. 그쵸? 이 항생제까지 먹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GMO 식품을 먹는 것도 아닌데 왜 5살부터 이 자폐 스펙트럼이 눈에 보이기 시작할까 봤더니 약을 많이 먹을수록 이런 예, 저기가 많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저희 닥터큐민 밀크시슬 같은 경우도 지금 뭐 20대 아이들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질병이 지방간이잖아요. 술을 먹지 않아도 지방간.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전화를 온 게, 어제 소비자분한테 전화를 받은 게, 아빠가 간암 수술을 했는데, 아들도 술을 먹지 않는데, 간 수치가 너무 좋지 않다. 그래서 자기네 집 식구 같은 경우는 아빠, 아들, 엄마, 며느리까지 다 이 제품을 먹어볼 생각이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약속을 잡았었거든요. 예. 밀크시스 정말 중요하네요. 그리고 예, 또 이제 우리 어떤 게 같이 들어가 주면 좋냐면 올인원 프로바이오틱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몸에 종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유산균을 먹다 어디 유산균까지 먹어요? 네, 구강 유산균. 네, 뭐 바르는 유산균. 예, 무슨 유산균이란 균은 이제 우리 몸속에서 다 이제 말라가기 때문에 이 균을 먹어줘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먹어줘야 되냐면 내가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이제 많이 이제 드셔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킬레이션 한다는 트리플 밸런스. 네, 먹어줘야 되겠죠. 어, 먹고 안 먹고의 차이가 제가 이제 그 건강 체크를 하다 보니까 이 암 환자나 아니면 그 뭐지? 혹을 가지고 있는 분들, 뭐 유방, 그리고 갑상선, 자궁에 혹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양자 체크를 해봤더니 비타민, 미네랄이 다 부족하세요. 결국은 하나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중요한데 얘네들이 해야 될 일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염증들이 더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희 이제 조세희 사장님 엄마 같은 경우도 대장암 말기셨잖아요. 이 멀티비타민 트리플 플러스를 아침 저녁으로 2포를 먹였었어요. 근데 식생활을 보니까 어떤 식생활을 많이 하시냐면 밥을 많이 드시더라고요. 쌀밥을. 네. 쌀밥을 많이 먹으면 무슨 병이 생긴대요? 구루, 구루병. 네, 일본에서 먼저 이제 발생한 병이죠. 뭐지? 이 뼈가 뒤틀어지는 병. 이런 병이 생긴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포로, 이 트리플 플러스 밸런스 한 포로 건강하게 내 몸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한다면, 대박이겠죠.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효소엔 퍼멘자임 Q. 네. 내 음식물을 섭취를 했는데 효소가 부족하면 어떻게 된대요? 불완전 소화를 통해서 네. 영양 흡수가 불량이 되고 장내 불순물이 축적되면서 독소를 생성하고 체질 불량, 지방 축적, 피부 트러블을 만드는데 이 발효 요소가 된 효소를 드시면 완전 소화를 도와주고 영양 흡수를 개선하면서 배변을 원활하게 하고 체질 개선, 피부 개선, 지방 감소를 도와준대요. 근데 제가 항상 많이는 하지 않지만 네, 맥주를 먹잖아요. 맥주를 먹을 때는 네, 이 퍼멘자임 Q가 항상 제 식탁에 같이 놓여 있어요. 그러면 와, 그 다음 날 이런 말을 하면 될지 모르지만 이제 아침에 우리 화장실을 가잖아요. 그러면 이 효소가 이 3 플러스 1 행사 때문에 제가 딱 15일 동안 못 먹었었거든요. 이때는 그냥 맥주를 먹고 화장실에 가면 저 다음날 이 알코올 냄새가 나요. 근데 효소 파티를 하잖아요. 맥주를 먹고 효소 파티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날 화장실에 가면 이 알코올 냄새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알코올까지 완전 분해를 도와주신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명절을 대비해서 많이 사놨는데 많이들 사놓으셨나요? 네, 그리고 콜라겐이 반드시 이제 같이 필요한 제품 중에 하나거든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미생물이 밥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뭐를 뜯어 먹는데요? 우리 점막을 뜯어 먹잖아요. 이 점막을 만들어줄 수 있는 역할이 점막을 뜯어 먹는 걸 떠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글리신이 콜라겐 합성을 제어해버린대요. 않는데, 먹지도 않으니까 뜯어먹고, 거기다가 만들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의 점막은 어떻겠어요? 네, 정말, 네, 유리 같을 것 같아요. 이런 얇은 유리 같아서 점막이 그냥 사소한 충격에도 깨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혈관이나 이런 점막 같은 거를 생성해 주는데 좋은 제품이 이 콜라겐인데요. 오, 제가 진짜 신기해서 이우성 박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저희 아이가 연골이 찢어져가지고 이거를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콜라겐을 먹었더니 연골이 찢어진 부분까지 다 이제 재생이 되고 이제 조각조차 없이 깨끗하게 나왔대요. 네, 그랬더니 이우성 박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얘기를 하시는 게 여기 저희 있는 이 콜라겐 자체가 연골 재생을 도와준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저 같은 경우는 반드시 먹어줘야 되겠죠? 뭐를 많이 먹으니까, 네, GMO 식품이 정말 맛있잖아요. 맛있으니까 많이 먹으니까 이것도 많이 먹어줘야 된다. 이제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20대 때부터 콜라겐이 감소한다라고 해서 그냥 안 먹을 게 아니라 내가 바깥 음식을 많이 먹는다. 이런 분들은 같이 꼭 드셔주셔야 될 제품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이제 끝판왕으로 하나가 뒷받침돼주는 제품이 나왔죠. 엑스포뮬라. 도대체 이 단세지방산이 뭐길래?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식이섬유를 먹으면 장내 세균이 식이섬유를 분해를 해요. 장내 세균이 식이섬유를 분해를 하면서 단세지방산을 만들어내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리노톡스 유산균을 같이 드셔주셔야 이게 조금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냥 이 엑스포뮬라를 먹었을 때랑 이 오리노톡스 유산균 효소를 같이 먹었을 때가 확실히 변양이나 이런 게 되게 달라지거든요. 변양도 달라지지만 뭐도 달라져요? 이 포만감도 확실히 늘어나요. 제가 어제 하루 한번 이 단세지방산하고 오리노톡스를 먹으면서 단백질을 먹고 그냥 식사 한 끼만 하는 걸 해봤더니 바로 1.5kg가 빠지더라고요. 진짜 살은 진짜 끝내주게 잘 빠지는 제품들로 만들어졌는데 이거를 우리 뭐지? 사회 보신 분.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안 먹고 싶지만, 내 그 안 먹고 싶은 유혹을 누르고 눌러서 먹으면 어쩔 수 없이 살이 쪄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안 먹고 싶은 그 느낌을 그냥 유지하면 살이 저절로 빠져서 10kg가 빠졌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34가지 질병을 함께 케어할 수 있는 게 오리진, 네, 아까 얘기했던 오리진, 유산균, 네, 또 효소, 트리플 밸런스, 그리고 우리 콜라겐, 이 엑스포뮬라를 통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음식을 먹지만 이 음식을 먹는 거를 통해서도 조금 더 건강한 나로 만들어줄 수 있는 네, 인큐텐 제품으로 많은 분들이 10월 달 네, 많이 드실 거잖아요. 명절 때. 명절 때 많이 드실 거기 때문에 네, 건강하게 날 수 있는 긴 연휴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명강사, 우리 강선희 사장님이십니다.